사실 오늘 질문을 주신 분은 처음으로 질문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녀분에게 필요한 문제집을 보내드리기도 했거든요. 앞으로도 종종 이런 이벤트로 질문을 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문제집을 보내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제의 경우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교재 이름과 페이지, 번호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개념에 대해서 이 개념이 왜 궁금한지, 어떤 것이 궁금한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 궁금한 것인지, 또는 이런 문제를 분석해 주세요 라는 그런 질문을 올리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스터디온 이성원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반갑게도 저에게 수학 문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번에 질문을 주신 분은 자녀분을 위해서 함께 공부하시던 중에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블랙라벨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 중에서 어떤 문제에 관해서 그 문제가 어떤 원리로 풀리게 되는지 답은 구하셨더라고요. 답은 구하셨는데 어떤 원리로 풀리게 된 것인지 궁금하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된 공식,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된 접근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의 내용은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의 내용을 먼저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4시에서 5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90도 이하의 각을 이루게 되는 시간은 얼마 동안인지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4시하고 5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이 90도 이하가 되는 시간은 총 얼마 동안인지 그 시간의 간격을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보통은 이 문제를 4시하고 5시 사이에 처음으로 90도를 이루는 시각을 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0도를 이루는 시각을 구해서 그 시간 사이의 차이를 구할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보통 시침과 분침의 속도를 구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시침은 1시간 동안에 30도의 각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속으로 환산하면 0.5도의 각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침의 경우에는 1시간 동안에 한 바퀴, 즉 360도의 각을 움직이게 되므로 분속으로 환산하게 되면 6도의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90도를 이루는 시각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 시각을 12시를 가리키는 분침과 4시를 가리키는 시침을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4시 정각에는 이 둘의 이루는 각은 120도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시각은 4시에서 좀 흘러서 90도가 되는 시간, 즉 4시 X분. 자, 요때 이 둘이 90도를 이루는 그 시간을 구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X분 동안에 분침이 이동한 각은 6X가 되고 시침이 움직인 각은 0.5X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의 방법은 분침과 그리고 시침이 이루는 각을, 즉 처음으로 90도가 됐을 때의 시침의 위치와 그 다음에 12시를 가리키는 요 분침이 이루는 각을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걸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 6x와 그 다음에 90도를 더하면 바로 12시를 가리키는 분침과 4시 x분일 때 시침이 이루는 각, 이 둘이 이루는 각을 6x 더하기 90도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면 아까 4시 정각일 때는 시침과 분침이 120도의 각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 120도에다가 그동안 시침이 움직인 각인 0.5x를 더하게 되면 역시 같은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120 더하기 0.5x라고 식을 세울 수 있고 이 방정식을 풀면 30은 5.5x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x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질문을 주신 분께서 이 문제를 보시고 아마도 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리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자, 분침이 속도가 아무래도 더 빠르죠. 그래서 같이 출발을 했을 때 분침이 계속 시침을 따라잡고 다시 멀어지고 다시 따라잡고 다시 멀어지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시고서 질문을 주신 분께서는 아마도 운동장을 출발해서 서로 만나게 되는
그 문제를 떠올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운동장을 도는 문제로 바꿔서 해석하기 위해서 문제를 다른 의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계를 운동장처럼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12시가 있고 여기 4시가 있고 최초에는 분침이 12를 가리키고 있었고 시침은 4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분침은 점점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시침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이 지점을 출발하는 사람은 계속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또 그때 요 위치에서 출발한 사람이 이쪽으로, 즉 시계 방향으로 계속 움직일 거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6도와 0.5도, 아까 시침은 1분 동안에 0.5도만큼 변하고 분침은 1분 동안 6도씩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두 사람의 속도가 바로 이 1분 동안 6도, 1분 동안 0.5도라는 값이 됩니다. 즉 우리는 최초에는 시침과 분침이 120도라는 간격을 두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분침이 시침보다 빠르기 때문에 둘의 간격은 좁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좁혀지는 그 속도,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간격이 좁혀지게 되는지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네, 여러분이 방금 생각하신 대로 1분 동안 6도를 쫓아가면 1분 동안 시침이 0.5도를 도망갈 테니까 둘 사이의 간격은 6 빼기 0.5, 즉 5.5도씩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시침과 분침이 처음으로 90도를 이루려면, 그러면 분침이 해야 될 일은 120도라는 간격을 90도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30도만큼을 따라잡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따라잡으려면 1분 동안에 5.5도씩 따라잡으니까 이 값이 30이 되는 x를 구하면 그게 바로 30도를 따라잡는 데 걸린 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을 구해보면 x는 55분의 300이기 때문에 자, 11분의 60이라는 값이 나오고 4시로부터 11분의 60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분침이 시침을 30도만큼 따라잡아서 그 간격을 90도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90도가 되는 시간을 구해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90도가 되는 시간은 자, 이런 상황일 겁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분침은 시침하고의 간격이었던 120도를 다 따라잡고도 120도를 따라잡고도 추가로 90도를 더 앞서가는 경우가 된 겁니다. 따라서 이 값이 바로 5.5x가 되는 그런 x를 구하면 바로 이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운동장에서 함께 출발한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또는 따라잡는 문제로 바꿔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문제를 운동장을 달리는 문제로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에 관한 문제는 공식이 존재합니다. 그 공식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공식은 시간이 xc 그리고 y분일 때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우리가 몇 시 몇 분이라는 것만 알면 그 상황에서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인데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시침 같은 경우는 1시간 동안에는 30도를 움직이게 되고 또 1분 동안에는 0.5도를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침 같은 경우에는 1분 동안에 6도를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xc, y분이라고 할 때 우리는 아까 운동장을 돌 때처럼 먼저 출발을 정할 겁니다. 자, 시침과 분침 모두 12시를 가리키고 있는, 즉 12시 정각을 시작으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시침은 x시간하고도 y분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 상황으로부터 몇 도만큼 움직였을까요? 일단 x시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30x만큼 움직였을 거고요. 거기에 추가로 y분만큼의 시간이 더 흘렀기 때문에 1분 동안에 0.5도니까
y분의 시간이 흘렀다면 0.5y만큼 움직였을 겁니다. 자, 그때 시침을 한 이쯤에 있다고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한 30x 더하기 0.5y는 바로 이 각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분침이 x시 y분의 어디에 위치해 있게 되는지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분침은 시간은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몇 시라는 정각이 됐을 때는 분침은 항상 12시에 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은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 y분의 시간만 고려하면 되는데 y분 동안 분침이 이동한 각의 크기는 6y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침이 여기에 있다고 해보면 이 각의 크기가 6y라는 것이 됩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은 바로 이것이거든요. 즉 노란색에서 빨간색을 뺀 게 둘이 이루는 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 즉 시침의 각에서 이번엔 분침이 움직인 각을 빼면 자, 이 값이 바로 둘이 이루는 각이 될 텐데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예시를 분침이 시침보다 더 뒤에 있는 걸로 그렸으니까 만약에 분침이 여기 있다면 그때는 빨간색에서 노란색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면 그게 바로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에 관한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30x에서 30x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하고 0.5y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5.5y가 되겠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몇 시 몇 분이라는 그 값을 그대로 대입하면 그때마다 각을 구하게 됩니다. 좀 전에 우리가 풀었던 자 4시 몇 분에 90도를 이루게 되는지를 알고 싶으면 x에는 4를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y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값이 90이 되는 그런 y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절대값이니까 5.5y가 30이어도 이 값이 90이 될 수 있고 또 210이어도 절대값이 9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풀었던 두 가지 답 5.5y가 30이 될 때와 210이 될 때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질문을 주신 분께서는 사실 이 문제 자체는 뭐 그렇게 아주 어렵거나 뭐 중요한 건 아닐지 몰라도 이 문제를 조금 다른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반갑고 또 영상으로 만들 만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만들 만한 의미가 있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또 질문을 주시기 전에 좋은 질문을 추려서 아무 질문이나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시지 말고 다른 분들께서도 문제를 푸시다가 또는 개념을 공부하시다가 궁금하거나 또는 뭔가 다른 시선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 싶은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메일을 공지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 편하게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질문을 주신 분은 처음으로 질문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녀분에게 필요한 문제집을 보내드리기도 했거든요. 앞으로도 종종 이런 이벤트로 질문을 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문제집을 보내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을 통해서 이런 영상이 더 풍성해지길 바라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을 잘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에도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하시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보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개념을 공부하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이런 개념을 도대체 문제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으시다면 그리고 또 어떤 문제를 분석하면서 푼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예시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실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주신다면 제가 그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질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추려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제의 경우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교재 이름과 페이지, 번호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개념에 대해서 이 개념이 왜 궁금한지, 어떤 것이 궁금한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 궁금한 것인지, 또는 이런 문제를 분석해 주세요 라는 그런 질문을 올리셔도 됩니다.